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여러분, 보통은 조선소가 수주 뉴스를 띄우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그 수주가 실제로 기자재 회사에 매출이 되는 건 6개월에서 12개월 뒤예요. 조선 기자재 산업은 바로 이 수주 시차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은 시차 투자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한국가본,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삼강MNT. 조선소 뒤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자재 회사들을 해부합니다. 기지개를 켜며 기자재 이야기를 여는 저는 쿤바야입니다. 와우, 라임인가요? 저는 지홍입니다. 자, 먼저 구조를 이해합시다. 조선소가 배를 수주하면 바로 기자재를 발주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가 확정되고 블록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 기자재 주문이 나갑니다. 통상 6에서 12개월의 시차가 있어요. 왜냐면 발주 후 설계를 해야 기자재 수요 예측이 되거든요. 이 설계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아, 그래서 조선소 수주 뉴스가 뜰 때 기자재 주가가 바로 안 오르는 거군요. 시장이 이 시차를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갭을 이용하는 게 시차 투자의 핵심이에요. 밸류체인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소 수주 후 6에서 12개월 소요, 기자재 발주 매출 후 2에서 3년 소요, 선박 인도, MRO 시작. 이 흐름 안에서 각 기업의 실적 타이밍이 다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HD현대가 2025년 1월에 LNG선 열척을 수주했다고 해요. 이때 HD 주가는 올라가죠. 근데 이 열척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한국화본에 발주하는 건 2025년 하반기, 즉 6에서 9개월 뒤에요. 한국화본의 실적에 반영되는 건 2026년 이후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선소 수주 뉴스가 나왔을 때 기자재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아직 기자재 회사의 실적 개선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타이밍 구조를 알면 조선업 투자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조선소 수주 뉴스가 나왔을 때 6개월 뒤에 어떤 기자재 회사의 실적이 올라갈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차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기자재 종류 정리해 볼게요. 크게 세 그룹입니다. 첫째, LNG 본행제, 한국가본, 동성화인텍. 둘째, 선박블록과 가스탱크, 세진중공업, 현대힘스. 셋째, 해양구조물, 삼강MNT, 일승. 이 세 그룹이 각각 조선소 수주의 어떤 선종과 연동되는지를 알면 수주 뉴스를 보고 바로 수혜 기자재를 특정할 수 있겠군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들 먼저 정리해 볼까요? LNG선 수주에는 본행제 업체인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 HD 현대수주는 블록 제작 업체인 세진중공업과 현대힘스, 해상풍력 수주는 삼강MNT,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훌륭해요. 시차의 크기도 기자재별로 달라요. 본행제는 선박 건조의 중후반에 투입되니까 시차가 12에서 18개월로 길고, 블록은 건조 초기부터 필요하니까 시차가 6에서 9개월로 짧아요. 이 차이를 알면 투자 타이밍을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세요. 블록 및 구조물은 시차 6에서 9개월로 빠르게 수혜, 본행제 및 엔진은 시차 12에서 18개월로 느리게 수혜, MRO는 선박 인도 후 수년 뒤. 기자재마다 시차가 다르니까 투자 타이밍도 달라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용님이 말씀하신 업체들 하나씩 볼까요? 먼저 LNG선의 핵심 기자재 중 하나가 본행제입니다. LNG를 영하 163도로 유지하려면 화물창 안에 극저온 단열 소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LNG선의 화물창 구조를 다뤘잖아요. 멤브레인 방식에서 본행제가 핵심이라고 했었어요. 본행제의 성능이 곧 LNG선의 경쟁력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본행제 시장 규모는 LNG선 수주량의 정비례해요. 2026년에도 LNG 선발주가 100척 이상 예상되니까 본행지 수요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독과점이에요. 전 세계에서 LNG 선용 본행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두 곳뿐이에요. 이 본행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두 회사가 있어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로 1위, 한국카본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죠. 이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삼성, SK 하이닉스 양강 구도와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양강구도의 장점은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면 둘 다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먼저 한국카본부터 봅니다. 한국카본의 최근 실적이 특히 눈에 띕니다. 2025년 4분기 매출 2,318억 원, 영업이익 3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4% 금증했어요.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ASP 상승이 핵심이에요. LNG선 수조가 늘면 본행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올라가요. 공급 독과점 구조에서 수요가 폭증하면 이건 최고의 투자 시나리오예요. 한국카본은 2025년 공장 증설을 완료해서 하나오션을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했어요. 이제 조선 빅3 모두의 본행제를 공급하는 체제가 완성된 겁니다. 오, 고객 다변화? 고객 다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처럼 특정 조선소에 의존하면 그 조선소의 수주가 줄면 한국카본도 타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빅3 모두에 공급하니까 어떤 조선소가 수주하든 한국카본은 혜택을 받아요. 13편에서 배운 엔진 회사의 인덱스 효과와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SK증권에서 한국카본을 조선 기자재 최선호주로 선정한 배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자세히 볼까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로 1위예요. 세계 최저 수준의 BOR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BOR이 뭐냐면 보일 오프 레이트, 기화율이에요. 1편에서 LNG가 영하 163도에서 보관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미세하게 기화가 일어나요. 이 기화율이 낮을수록 운송 중 LNG 손실이 적고 선주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결감이에요. 동성화인텍의 BOR이 업계 최저라는 건 이 회사 본행제를 쓰면 LNG 손실 저감이 가장 적다는 거잖아요. 선주 입장에서는 본행제 값이 조금 비싸도 20년 운항기간 동안의 LNG 손실 절감액이 훨씬 크니까 동성화인텍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회사의 차이를 요약하면 동성화 화인텍은 점유율과 기술에서 앞서고 한국카본은 공격적 증설과 고객 다변화로 빠르게 추격 중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1위를 원하면 동성화 화인텍, 빠른 성장을 원하면 한국카본이라는 프레임이 가능해요. 시청자분들, 본행제 시장을 보실 때는 LNG선 수주 척수를 보세요. LNG선 1척당 본행제 사용량이 거의 일정하니까 수주 척수 곱하기 척당 매출이 본행제 총 매출이에요. 매우 단순하죠? 그리고 ASP 추이도 함께 보시면 마진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다음은 세진중공업. 조선 밸류체인 상장사 중 최고 수익성으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본행제가 LNG선 내의 단열재라면 세진중공업은 가스를 담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선박 블록과 가스 탱크를 전문으로 만들어요. 특히 LNG 벙커링 선용 탱크에서 독보적이에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데크하우스와 LPG 탱크를 20년간 100%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20년 독점? 이건 거의 가족 같은 관계잖아요. 경쟁사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1공편에서 HD 현대미포가 HD 현대중공업에 합병됐잖아요. 합병 후에도 세진중공업의 독점 관계가 유지되니까 오히려 통합 HD 현대중공업에 더 큰 물량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어요. 영업이익률 10.3%, 15년 만에 두 자릿수 수익성을 회복한 겁니다. 영업이익률 10.3%면 조선 기자재 회사 중에서 최상위급이에요. 거기에 독점 공급 구조라서 가격 협상력이 있어서 ASP가 무너질 가능성이 낮고 20년간 쌓은 노하우로 원가도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VLAC 시장이에요. 13편에서 암모니아가 미래 연료 후보라고 했잖아요. 암모니아를 운반하려면 암모니아를 위한 특수 탱크가 필요하고 세진중공업이 이 분야의 유력 후보예요. 여기에 한국 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연료 공급 장치 기본 승인도 획득했어요. VLAC 플러스 수소 탱크, 미래 친환경 선박의 핵심 부품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진중공업은 생산 능력을 20% 이상 확대해서 2025년부터 연간 25에서 30척 수준의 탱크를 인도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세진중공업을 한 줄로 요약하면 HD그룹 독점 공급의 안정성 플러스 VLAC 및 수소의 미래 성장이에요. 현재의 캐시카우인 LPG 탱크와 미래의 성장 엔진인 VLAC 및 수소가 동시에 있는 드문 구조예요. 나머지 기자재 회사들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현대힘스는 HD그룹의 핵심 협력사죠. 네, 선박 블록 제작과 배관 공사가 주력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의 물량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모 회사 수주가 늘면 현대힘스 매출도 시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2027년까지 블록 제작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현대힘스에 투자하는 건 사실상 HD 현대그룹의 수주에 간접 베팅하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에 직접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현대힘스를 대안으로 보기도 해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도 더 클 수 있고. 맞아요. 하지만 리스크도 있어요. HD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HD그룹의 수주가 줄면 현대힘스도 바로 영향을 받아요. 분산 효과가 없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럼 3강 MNT는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재킷 특과죠? 오, 맞아요. 2020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자켓을 인도했어요.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하면 직접적 수혜를 받습니다. 8편에서 다룬 해상풍력과 조선업의 접점이 여기 있어요. 해상풍력 시장은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생산 목표를 세웠잖아요. 유럽은 이미 수십 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고 3강 MNT는 이 시장의 국내 선두주자예요. 다만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진행이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어요.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 개통 연결 문제 등 현장에서의 딜레이 가능성으로 타이밍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에요. 1승은 LNG RGU, 제기화 설비 전문이에요. LNG 터미널에서 액체 상태의 LNG를 다시 기체로 바꾸는 설비를 만들어요. LNG선 수주와 연동되는 구조라서 LNG선 호황이 지속되면 꾸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1승은 규모가 작지만 LNG 인프라 확대에 직접 수혜주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자재 회사들을 정리하기 전에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프레임을 드릴게요. 기자재 투자의 3대 체크포인트입니다. 오, 이런 거 좋아요. 바로 시작할까요? 첫째는요? 독과점 여부입니다. 경쟁사가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한국카본 플러스 동성화인텍처럼 2간 구도면 파이가 커질 때 가격 결정권이 있어요. ASP를 올릴 수 있다는 건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둘째는요? 모 회사 연동 구조입니다. 현대힘스처럼 특정 조선소의 매출이 연동되는 회사는 그 조선소의 수주가 곧 기자재 회사의 매출 가시성이에요. 안정적이지만 분산이 안 되는 양날의 검. 셋째도 말씀해 주세요. 시차 타이밍이요. 조선소 수주 후 6에서 12개월 뒤에 기자재 실적이 반영되니까 조선소 수주 뉴스를 보고 기자재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종목별 적용하면요. 한국카본은 2강 구도의 독과점 플러스 빅3 조선사 모두의 맞출 분산 플러스 시차 6개월. 세진중공업은 HD그룹과의 20년간의 독점 관계 플러스 모회사 연동 플러스 암모니아와 수소의 신사업. 현대힘스는 HD 연동 100% 플러스 시차 직접 반영. 이렇게 보니 특성이 다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자재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조선소보다 시가총액이 작다는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시가총액 수십조인 반면 한국카본이나 세진중공업은 수천억 수준이에요. 같은 호황에서 실적 개선폭은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주가 상승률은 더 클 수 있어요. 반면에 시가총액이 작으면 유동성 리스크가 있어요. 매수 매도할 때 가격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자재 회사는 조선소보다 정보가 적어요. 보고서도 덜 나오고 뉴스도 덜 나오고. 그래서 직접 공시를 읽는 능력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기자재 투자는 조선업을 잘 아는 투자자를 위한 비밀 무기예요. 밸류 체인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이 시리즈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 투자자예요. 자, 이번 편 핵심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밸류체인 시차.
조선소 수주 6개월에서 12개월 기자재 매출. 이 타이밍을 아는 게 투자의 핵심. 둘째, LNG 본행제 업체. 점유율 60%의 1위 동성화인텍과 빅3 공급 완성을 이루고 빠른 성장을 하는 한국카본. 양분 독과점 구조에서 ASP 구조적으로 상승 중. 셋째, 세진중공업. HD그룹에 20년 독점 공급한 트랙 레코드. 영업이익 733억, 영업이익률 10.3%의 고마진 구조. VLAC, 수소탱크 신사업으로 미래 성장. 넷째, 현대힘스. HD그룹 물량 연동되고 2027년까지 풀 가동. 3강 M&T, 해상풍력 자켓 국내 1위. 1승, LNG 제기화 설비 특화. 다섯째, 기자재 투자의 핵심은 어떤 조선소가 수주하든 수혜를 받는가 여부예요. 본행제와 가스탱크는 LN기선 수주 전체에 연동되니까 13편의 엔진과 비슷한 인덱스 효과가 있어요. 시청자분들, 조선업 투자의 선택지가 계속 넓어지고 있죠. 조선소 3사의 엔진 3사, 이제 기자재까지. 2부에서는 아직 소개하지 못한 기자재 업체들과 기자재 시장을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볼게요.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럼 안녕!